일주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찍은 거를 자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랑을 해야 사람한테는 동기부여가 되고 나는 자신감이 붙고 막 자랑을 해야 되는데 몇몇 분은 이제 이렇게 올려서 피드백 받으신 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다 그냥 수업만 들으면 그건 꽝이에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게 되지는 않아요. 이제 오늘만 이제 이론 수업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현장 나가서 이제 촬영을 해봐야 되거든요. 현장 나가서는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아, 요런 거는 이렇게 찍으세요. 자, 요거는 S 구도로 찍으세요. 요거는 라인을 잘 보고 구도를 잡으세요. 뭐 하이 앵글로 찍으세요. 로우 앵글로 찍으세요. 뭐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듣진 않죠, 이제. 그죠?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한테 S부터가 뭐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도 몰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찍어야 될지 정신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오늘 이제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지막이 되고 이제 현장 실습을 4번 하고 들어와서는 촬영한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서 프린트할 것까지 이제 전시하는 프린트물까지 만드는 걸로 끝나야 됩니다. 사진에 정말로 중요한 거 지난주에 뭘 배웠죠? 참 중요하다고 했죠? 노출. 노출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구도. 노출은 잘 맞췄는데 구도가 엉망이면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통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이거를 이쁘다고 해서 이렇게 예쁘게 찍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쁘게 안 보이고 이거 뭐 발가락으로 찍었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보는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게 촬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도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상을 배우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딱 보면 오 멋있다. 아 이거 기가 막히게 찍었다. 자기는 찍지 못하지만 기가 막히게 찍었다. 저 어떻게 찍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구도가 잘 맞춰져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이렇게 업시키는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사진의 구도가 가장 중요한데 사진에서 구도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준대요. 프레임 안에 피사체와 배경을 주제와 의도에 맞게 배치하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촬영할 때 바로 촬영하지 말고 한참을 보고 나서 촬영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스케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패션쇼를 하는 걸 뭐 촬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뭘 찍을 거죠? 선단동을 찍는 거잖아요. 그죠? 선단동에는 뭐 역사 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를 촬영하는데 빨리빨리 찍어야 될 건 없으니까 내가 뭘 찍는 건지 결정을 하고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카메라 들고 찍지 말고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하세요. 관찰하는 게 10분 걸려도 관계없어요. 관찰하는 게.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면 눈으로 찍는다 그래요. 눈으로. 지금 찍지 않고 눈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시간 좀 보내다가 아 요거는 여기서 찍으면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샷다를 누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좀 우리나라 사람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한 장 찍고 그냥 가버려서 그래요. 한 장 찍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제가 몇 장 이상 찍으라고 했어요? 몇 장? 10장 이상. 네,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한 장, 요 장소에서 뭐 10장을 찍으라는 건 아니에요. 한 어떤 장소에 왔을 때 여기서도 찍어보고 여기서도 찍어보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쪽 가서도 찍어보고 뒤에서도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장소를 많이 옮기면서 여러 장을 찍으라는 거지 한 장소에서 10장 따다다닥 찍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물을 찍을 때는 한 장소에서 여러 장을 찍어야겠죠.
왜 그건 왜?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한장 소설하고. 그래서 프레임 안에 피사체와 배경과 주제를 이야기가 되게 내가 글을 쓰려고 그러면 구도를 잘 잡아야 돼요. 구도에 보는 거 S자 구도, 뭐 수평선 구도, 수직 구도, 삼각형 구도, 원 구도, 대각선 구도, S자 구도. 이거는 몰라도 관계는 없는 건데 그래도 알아두면은 내가 이쪽으로 귀를 들었다가 일이 흘러나가는 한이 있어도 몇 번 알아들으면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나가서 야 그때 뭐 S자형 구도가 있을 때라고 그러더라. 뭐가 S자 구도지? 막 이제 찾아보게 된다고. 내가 찍으려고 그랬는데 S자가 아니야. 그냥 일자 이렇게.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요? 안 찍는 거지. 그냥 보험으로 그냥 한 장 찍어놓을 수도 있지만 그 그림을 쓰려고 찍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보험으로 나중에 찍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거라도 써야 되니까 보험으로 하나 찍어놓을 수 있지만 S자를 찾는 거야. S자 있다고 그랬잖아. 구도에는 S자 구도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찾는 거야. 골목길이 있어. 골목길이 일자로 이렇게 쭉 돼 있어. 재미없는 거거든. 그러면 뭐 신시가지 같으면 막 칼같이 일자 이렇게 돼 있지만 구도 같은 데는 이렇게 막 꺾어지고 막 이런 게 많잖아.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지. 찾아가서 거기서 그림 될 만한 거를 골라서 촬영하는 거야. 그래서 수평선 구도는 이런 프레임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이런 구도. 그래서 수평선, 말 그대로 지평선, 수평선 뭐 이런 거 같이 화면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화면을 3분의 1. 3분의 1. 밑에가 3분의 1이 될지 하늘이 3분의 1이 될지 반은 나누지 말라고 했죠. 반은. 저하고 배웠는데 반을 나누는 사람은 저를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제대로 알려줬는데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굳이 그냥 반으로 놓고 찍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자, 반으로 찍었어. 나도 모르게 내 그냥 습관적으로 찍다 보니까 반으로 찍었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편집을 하면 돼요. 습관적으로 찍어서 잘못 찍었네 그러고 버릴 게 아니라 그거를 트리밍을 해서 밑에를 살릴 건지 위에를 살릴 건지 해서 3분의 1, 3분의 1을 맞추면 되니까. 수평선 구도, 수직 구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구도, 수직 구도. 자, 수평과 수직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촬영할 때 수직이 이렇게 안 맞는다. 그러면 그런 건 어느 때 촬영한다 그랬죠? 수직이 안 맞는 구도, 내가 정신분열이 있다든가. 그거 사실이에요. 우리 미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치료하는 데서 스케치북을 주고 그림 그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정신에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는 제대로 그린 거야, 그게.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얘가 무슨 정신에 뭐가 있구나. 이런 걸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미술 치료라는 거 하잖아요. 음악 치료를 수직이 불안하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삼각형 구도. 우리는 어떤 피사체를 보면 이걸 다 삼각형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그런 게 있어. 뭘 보면 요렇게가 삼각형이 되겠네. 여기다 뭐 넣고 여기다 뭐 넣고 저기다 뭐 넣고 여기 찍으려고. 삼각형 구도. 원 구도. 대각선 구도.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다리 이런 거 찍을 때는 정면을 찍지 않고 대각선으로. 대각선은 나쁘다 그러는데 다리가 이렇게 된다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건 철교 같은 간혹 철교들도 대체적으로 사고 나니까 일자로 나눠놓죠. 그다음 이제 S자형 구도 제일 많이 쓰는 게 S자형 구도, 수평 구도 뭐 다 많이 쓰네요.
황금 분할 해야 된다 이거. 얘기 들었죠? 황금 분할 배웠죠 우리? 얘기 안 했나요? 새로워. 처음 듣는 것 같이 쳐다보시네. 네. 황금 분할 화면에 4분의 1로 격자 화면 카메라에다 격자 넣어가지고 주피사체가 이렇게 얘기투에 있거든. 안 보여줬나 보다 내가. 잠깐만요. 주제와 의도에 맞는 피사체와 주제와 의도에 맞는 피사체와 배경 상황을 트리밍해라. 가로 사진과 세로 사진이 있는데 저는 주로 가로 사진만 가르쳤어요. 주로. 왜 가로 사진은 저는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동영상은 다 요즘 이제 쇼폼해가지고 세로 사진이 있지만 가로 사진이 집에서 보는 텔레비나 영화관이 다 가로잖아요. 가로 사진 많이 있고 세로 사진은 좀 특별한 사진이에요. 인물 찍을 때나 그죠? 인물은 가로 사진보다는 혼자 단독 사진 찍을 때는 세로 사진이 맞아요. 인물은. 나머지는 가로가 대체적으로 맞는데 이걸 한것 같은데 안 했나? 잠깐만요. 이거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제가 강의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한 줄 알았어요. 화면을 봤을 때, 프레임으로 봤을 때 여기에다가 자기가 찍으려고 그러는 주제를 놓으라는 거예요. 인물을 찍으려고 그러면 인물 눈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했죠? 네. 네, 한 것 같은데. 그림을 보니까 네. 나도 그 그림을 처음 봤나? 그게 처음 네. 아니 여기 우리 이제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선단동에도 이런 동네 혹시 있지 않나요?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 선단동은 신도시는 아닌 거죠. 구도시죠. 이런 건축물이 있고, 요게 이제 가스등, 옛날 가스등 뭐 그런 등인 것 같아요. 전경에다가 요걸 집어넣고, 요거 안 넣고도 찍을 수 있잖아요. 넣는다는 거는 왜 넣는다고 그랬죠?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미 뭐예요? 미장센. 네, 미장센 하기 위해서 이걸 찾는 거야. 어디 가서도 그냥 여기만 이렇게 찍지 말고 뭔가 걸어서 찍을 수 있는 거를 찾으라고요. 가로등에 이거를 해도 이게 아니 간판, 카페 간판이라도 걸어서 찍는 게 화면에 위치가 있어요.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 사람 다 없앤 다음에 유명한 찍으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사람 다 없애고 요거만 찍어. CF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초상권을 요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 다 빼고 사람 다 없앤 다음에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제 너는 여기 서 있고 너는 여기 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출해서도 촬영을 해요. 그냥 여행지 가서 딱 찍어가지고 CF 이런 데는 쓸 수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넓게 보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찍은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넓은 거를 이렇게 찍은 사람은 없다고.
요거를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눌러가지고 찌지지지 여기까지 오면은 10장 찍힌 사진이 이어서 사진 한 장으로 되죠. 네. 네, 그러면 파노라마 사진. 여기에서 이 물을 내가 얼만큼 넣느냐, 하늘을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또 이걸 트리밍을 할 수도 있다고요. 나 여기 필요 없고 난 여기만 이렇게 쓸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빼고 이렇게 트리밍 할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또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트리밍 하는 거예요. 이런 거가 이제 미장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미장센. 화면에는 미장센을 반드시 넣어서 촬영해라. 성당 같은 데 가면 많이 있는 스탠드가 있어. 자동으로 찍으면 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동으로 찍으면. 근데 너무 아니다 싶으면 수동으로, 현장에서 수동으로 바꿔놓고 이제 내가 조절을 해서 이 칼라색을 좀 더 진하게 할 수는 있어요. 수동으로. 자, 이런 거는 삐딱하게 찍으면 여기랑 여기의 간격이 비틀어지겠죠. 그럼 무슨 구도가 안 맞는 거예요? 수직 구도가 안 맞는 거죠. 이거 찍기 굉장히 쉽고 어려워요. 얘는 어디에 있어요, 주로? 저 천장이 나와요. 그쵸? 하는, 여기 위에 있잖아. 얘가 어떻게 찍어야 돼? 누워서. 이러고 찍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안 나온다고. 마루목골로 나와요. 그 마루목골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 펴줘야 돼. 예, 펴주는 게 스마트폰에도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스마트폰의 에디터, 카메라 에디터, 그러니까 삼성폰의 에디터에 보면은 기울기도 있고 기울어진 거를 피는 것도 있고 기울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삐딱하게 생긴 거를 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여기를 꼭 맞춰줘야 돼요. 찍기는 이렇게 찍혔는데 그걸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펴주는 거야. 이따가 우리 실습할 때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 자, 이거는 무슨 구도라고 그랬죠? 대각선 정중앙 구도, 중앙 구도. 좌우가 대칭이 됐을 때, 좌우가 똑같은 모양이 있을 때는 정중앙에서 찍어라. 이쪽을 포기하고 이쪽만 이렇게 찍지 말고, 옆에서 이렇게 찍지 말고 정중앙에서. 그래서 뭐 교회나 성당이나 대웅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좌우가 똑같잖아요. 그런 데서는 정중앙에서 찍어라. 이제 약간 로우 앵글이죠. 이게 머리 위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로우 앵글. 이제 어두운 데 있으니까 빛이 뭐야? 밝고 어두운 게 극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콘트라스트가 약한 거야.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그냥 보이는 거야. 부드럽게. 여기 콘트라스트가 강하면은 여기는 새까맣게 나오고 여기는 하얗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건 콘트라스트가 강하다고 해요. 일부러 그렇게 해도 찍어요. 일부러. 빛이 들어올 때. 해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죠? 어느 시간에는 얘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빛이 직접 닿을 수가 있다고. 그때 기다렸다 찍으면은 콘트라스트 강한 사진을 볼 수 있는 거고, 해가 여기 닿지 않고 위에 있을 때 찍으면은 부드러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지. 볼 때가 많고 갈 때가 많은데 그 언제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네, 방송국에서도 안 기다려요. 그냥 가요. 근데 영화는 기다려요. 영화 만든 사람들. 영화 만든 사람들은 몇 날 며칠 거기서 촬영하니까 기다리는데,
방송하는 사람들은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걸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온 요 빛하고 요 전체 빛하고 이게 여기가 밝은 데일까요? 어두운 데일까요? 박물관은 대체적으로 어두워요. 그죠? 왜 어둡죠? 빛이 있으면 작품 손상되니까. 아,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다 조명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조명 있잖아. 조명으로 이 그런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데에 가장 최상의 빛으로 만들어 놓고 주변을 어둡게 해놓은 거야. 주변을 다 밝게 해놓으면은 이런 데에 시선이 안 가거든.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두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에서 약간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좀 하이라이트가 생긴 거고요. 대체적으로 어두워. 찍으면은 자동 노출로 잘못 찍으면 이게 꺼멓게 나오는 게 아니라 환하게 나와. 환하게. 왜요? 왜 그래요? 스마트폰이나 자동 카메라는 여기 되게 어둡네 라고 판단해서 자동으로 ISO를 높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좀 환하게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 환하게 보고 싶어 하면 그냥 찍으면 되는데 여기 환한 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ISO를 내려서 약간 어둡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동 모드 할 때 이제 배워요. 수동 모드. 여러분을 볼 때 이건 작품이에요? 뭐예요? 제가 작품이니까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얘가 좀, 그냥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랑 얘를 봤을 때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찍은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설명이 있었겠지만, 자, 얘하고 봤을 때 딱 와닿는 게 뭐 없어요? 얘가 굉장히 커 보이지 않아요? 문보다 커 보이잖아. 얘를 강조한 거야. 뭔지 몰라. 얘를 강조한 거야. 자, 이렇게 강조하는 걸 촬영하려면 무슨 렌즈를 촬영한다고요? 광각렌즈. 광각렌즈 특징이 뭐라고요? 가까이 있는 건 더 가까이 크게, 멀리 있는 건 더 멀리 작게. 네, 그렇게 하면서 화면에 입체감을 준 거야. 일부러.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찍혔는지 하면 얘 그 구조를 보려면 자, 자기가 찍은 사진은 그 메타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몇 년도에 찍었는지 다 나와요. 여기 보면은 2007년도 8월 21일 날 찍었대. 오후 5시 9분에. 크기는 1193 858인데 카메라가 EOS 30D 16mm야. 16mm는 광각 렌즈예요. 표준 렌즈가 몇 mm예요? 표준 렌즈 35mm. 그래서 우리가 매일 35mm 그러잖아. 35mm 카메라. 옛날에 지금은 이제 35mm라는 카메라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예전에 카메라를 다 35mm 카메라라고 그랬어요. 35mm는 표준 렌즈예요. 16mm는 광각 렌즈야. 광각. 이걸 찍는 작가는 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광각 렌즈로 찍으면서 가까이 가서 찍은 거야. 광각 렌즈로 찍으면서 가까이. ISO가 400이요. X4, EX4. 얘는 자동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X4죠. 100분의 1초로. 조리개 F7.1.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노출이 F 뭐라고 그랬죠?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노출이 F5.6. 5.6으로 125분의 1초가 기본이라고 그랬잖아. 예전에
그 사진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진관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평생을 125분의 1초 5.6만 찍은 거야. 다른 건 안 건드려. 왜냐면 사진관에서 뭘 찍어요? 인물만 찍잖아. 그러니까 인물의 최고는 125분의 5.6이야. 그거를 바꿀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럼 평생을 125분의 1초에 5.6만 찍지. 여기서 125가 아니고 100분의 1초예요. 100분의 1초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삼각대 없이 그냥 들고 찍어도 안 흔들려. 그러니까 카메라가 자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ISO 400에 100분의 1초 흔들리지 않게 F7.1은 뭐야? 5.6이 얼굴 사진 잘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대체적으로 앞과 뒤가 포커스가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게 그냥 찍을 수 있는 게 5.6 이후 10.1이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도 있고 22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촬영한다 그러면 ISO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요? 어두운 데서 촬영한다 그러면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ISO를 높여줘야 된다 그랬죠. 기본이 디지털 카메라의 기본이 ISO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100. ISO 100이라고 그랬잖아. 옛날에 카메라 필름 살 때 카메라 필름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00 주세요, 400 주세요, 800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 사진관 가서 800 주세요, 1600 주세요 그런 사람은 프로야. 그 사람들은 이 ISO 높은 거로 플래시 없이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주세요, 400 주세요, 800 주세요 그리고 사진 찾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필름 주세요 그러면 그 주인은 뭘 줘야 돼요? 100을 줘야 되는 거야. 400도 있고 800도 있고 1600도 있지만 그거 달래는 거 아니잖아. 그냥 필름 주세요 했으니까 100을 준 거야. 100 준 거는 그 사람은 어두운 데서 촬영하려면 뭐를 반드시 해야 돼요? 플래시를 반드시 켜서 촬영을 했어야 됐어. 플래시를 껴가지고. 근데 전문가들은 플래시 없이도 촬영할 수 있는 그거를 아니까, 노하우를 아니까 800 주세요 그러고 800 넣고 그냥 촬영합니다. 플래시 없이. 그럼 핸드폰을 자기가 알아서 ISO를 해주는 거죠? 네. 앞서 해주는데 문제가 있어 이제. 자동은 다 잘 지킨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뭐로 촬영하라고 그랬어요? 자동으로 찍으라고 했잖아. 무조건 자동으로 찍으세요. 근데 이제 혹간에 이런 사람이 있어. 야, 그래도 사진하면 수동으로 내가 좀 맞춰서 찍어야지. 자동으로 찍으면 되겠냐. 내가 사진을 전공하고 이랬는데 전공한 사람들 다 자동으로 찍어요. 왜요? 자동이 잘 나오는데 수동보다. 나는 뭐만 하면 돼? 누르기만 하면 돼. 어떻게? 구도만 잘 맞춰서 누르기만 하면 돼. 그거를 구도도 맞추기 전에 ISO 맞추고 샷터 속도 맞추고 조리개 맞추고 초점 맞추고 그거 언제 찍어? 정물은 찍을 수 있죠. 정물 움직이지 않는 걸 그렇게 다 맞춰서 찍었어.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카메라, 자기가 찍은 카메라에 이런 정보가 다 있으니까 자기가 찍었을 때 노출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자, 얘는 뭘 보여주려고 이렇게 찍은 거죠? 잘 안 보여요? 해수욕장, 여기 이렇게 오프파인 해수욕장이에요. 사람이 이게. 사람인데 흙이 굉장히 많네. 걔를 강조한 거잖아요, 밑에. 아니, 얘를 강조한 건 맞죠. 네. 그렇죠. 전반부에 이제 대마의 예를 걸어놓은 거는 이게 이제 무슨 아름다운 뭐 이런
해수욕장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 있는 뭐 중동 같은 데 같아요. 척박한 땅에 있는 데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이만큼 있는 거죠. 이런 거 보세요. 이게 무슨 비치에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죠? 해수욕장 있는 그 옆에 막 이렇게 뭐 콘도나 뭐 이런 입에 시설도 좀 있고 막 이렇게 멋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니까 척박한 곳에 있는 그냥 아름다운 해수욕장 이런 이야기가 있게 그래서 얘를 많이 넣어준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찍는다면 얘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절대 안 넣죠. 왜 안 넣어요? 아니 지저분한 거 여기 왜 넣어? 어떻게 찍어요 여러분은? 그렇게만 찍는다고. 그리고 야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그렇게 찍겠죠. 여기도 이 구도가 여기가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줄을 가운데 넣지 않은 거죠. 정중앙을 피해서. 그러니까 모든 주제는 정중앙에다는 절대 놓지 않는다. 피사의 사탕. 제가 여기 갔을 때는 여기다가 무슨 줄을 달아놨더라고요. 이쪽에다가 쇳덩어리 있잖아요. 쇳덩어리를 이렇게 묶어놨어. 얘가 이쪽으로 자빠지는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보니까 멀쩡하게 다 있네. 저쪽으로 넘어가. 수리가 끝났나 봐. 뒷면으로 넘어가. 이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얘가 없으면은 얘를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잖아. 얘가 똑바로 내가 있으니까 얘가 넘어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사에서 탑 찍으러 간다고 해서 이거를 수직 구도로 이렇게만 찍으면 얘는 이런 애가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똑바로 낸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정보 전달을 잘 못하는 거죠. 얘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는 애를 똑바로 것 같이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같이 넣어서 찍었는데 얘까지 넣어서 얘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얘가 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얘는 다 정상적인 애잖아. 정상적인 애지, 정상적이지 않은 거가 이제 얘는 줄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중앙이네요, 그죠?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좀 거의 중앙인 거는 좌우가 배치 있는 거. 모스크 같은데 뭐 벽화 이쪽 벽화에 다 없어졌네. 여행 다니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본다고 이렇게 여행지 같은 데 가면 이제 촬영들을 해오시는데 그냥 기록하는 거하고 이런 데서 들어오는 빛을 잘 감지해서 조명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빛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빛은 어두운 걸 밝게 해주는 거는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서 여기에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 거를 관찰했다가 바로 찍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참 쳐다보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 상태에서 요만큼만 움직였을 때 이쪽이 까맣게 보일 건지 요만큼만 움직였을 때 여기 까맣게 보일 건지를 찾아가지고 여기랑 여기의 색이 다르게 입체감이 다르게 포지션을 잡아서 촬영해 주시고 그림자를 만들어라. 지금 이 원본에는 그림자가 여기 확실한데 여기는 조금 이렇게 해상도가 자세히 표현이 안 되네요. 석주들이 이렇게 또 화면이 3분의 1은 아니죠? 아니 반은 아니죠? 중앙 같아요?
아니 이 화면으로 봤을 때 하늘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은 아니라고. 그죠? 이 정도가 반이라고. 일단 반으로 나누지 않고 정경에다가 이런 돌덩이들을 부각시키려면 무슨 렌즈로 찍어야 돼요? 광각 렌즈로 가까이에서 찍어야 얘는 더 멀리 보이고 얘가 부각되는 거야. 얘가 부각. 여기랑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기둥, 석주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얘도 찾아가지고 얘도 여기다 이렇게 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얹었을까요? 못 찾았을까? 그 근처에 있을 텐데. 완벽하게 복구가 되면은 잘 모르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미완성으로 복구를 한대요. 미완성으로 복구한 게 완벽하게 된 거야, 그게. 완벽하게 안 된 게 아니라 미완성으로 된 게. 그래서 벽을 보면 벽을 그냥 돌멩이 찾아가서 똑바로 쌓으면 되는데 그 벽을 똑바로 알고 이렇게 해놨잖아. 그 사이로 저 뒤에도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일자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석양으로 인해서 이걸 쨍한 날보다 구름 많은 석양으로 해서 좀 슬픈 느낌 같은 거, 그죠? 아쉬움, 뭐 이런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얘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얘를 이렇게 만들면 느낌이 또 다르죠. 이것도 왠지 작품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촬영했다가 칼라색이 좀 별로고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 흑백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 작품 같이 보여요. 흑백으로 만들고. 왜냐면 요즘은 흑백을 볼 수 있는 게 흔치 않잖아. 네, 컬러가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하고 요거 원본이에요. 느낌이 더 다르죠. 파란색이 더 많이 들어갔어. 여기서 좀 대비가 좀 더 돼요. 이거는 이제 붉은색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이야기로, 스토리로 전달할 거냐에 따라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이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자, 얘를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원본 내가 촬영한 건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잘라서 여기보다 나는 여기를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대마 앞에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어요. 아까 거랑 또 느낌이 다르다고. 불안해 보이지, 얘는. 그거를 노리고 내가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기울였는데 조금만 기울여도 되는데 서있기는 정말 이렇게 서 있는데 나는 약간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편집의 묘미고 내가 편집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런 자네들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광광렌즈를 찍는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지. 이런 거를 여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돌멩이를 못 찾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돌멩이를 못 찾아서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 제가 예전에 알제리를 갔는데 원형 경기장이 많이 훼손이 돼 있어.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야. 물어보니까 그걸 다 뜯어다가 체육관, 자기네 나라 체육관을 쳤대. 그 돌멩이 갖다가. 그리고 그거로 주변 사람들은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관심, 문화재에 대한 그런 게 없을 때겠지. 아주 엄청 훼손이 됐었는데 지금 같으면은 지금도 아마 그걸 다시 그 허물고 가져다 이렇게 복구는 안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지붕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이게 훼손될까봐 여기 안에는 바닥에만 모자이크도 있고 막 그러는데 훼손될까봐 지붕을 이렇게 씌워놓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같이 이게 다 올라가서 원형이 복구가 되면 이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낮게 뭐 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이걸 정면에서 찍어야 되냐, 위에서 이렇게 내리 찍어야 되냐, 부감으로 찍어야 되냐, 아니면 뭐 밑에서 로우 앵글로 찍어야 되냐. 이거는 여기를 보이게 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잘 안 보이죠. 똑같은 구조니까 여기는 잘 안 보이더라도 여기를 제대로 보여줌으로써 정중앙에서 찍지 않고 약간 사선에서 촬영된 거죠. 이거는 얘를 뭐인 거예요? 미장센인 거예요. 얘를 앞에다 걸고 옆에 쭉 돼 있는 걸. 자, 이쪽은 이런 게 없을까요? 이쪽 있죠. 있지만 여기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여기를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사람들 되게 화려했던 게 이런 모자이크 보면은 엄청나요. 모자이크가. 이건 이제 로우 앵글로 촬영되는 거죠. 자, 여기를 왜 보여줬을까요? 부서진 거겠죠, 이쪽으로. 구도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부러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해가 어느 때 있을 때 입체감이 생길까요? 옆에서 들어올 때. 해가 옆에서 들어올 때. 사광으로 빛이 들어올 때 입체감이 생겨요. 여기에 빛이 정중하게 빛이 여기에 이렇게 쫙 비춘다. 그때는 찍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다 허옇게 나와. 입체감이 없이. 사광으로 들어올 때 찍어주면은 뭔지 모르지만 어때요? 작품 같지 않아요? 뭔지 모르지만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어떻게 촬영했는지. 자, 샷다 속도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느린 샷다 속도예요. 기본이 우리가 샷다 속도가 몇이라고요? 기본이 125분의 1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25분의 1초인데 얘는 샷다 속도가 어느 정도 찍혔냐면
20분의 1초. 20분의 1초로 찍으면 이렇게 흔들리게 보이는 거예요. 동쪽으로 보이는 게 가만히 물방울이 이렇게 막 물방울이 막 우렁차게 막 이렇게 방울방울 보이는 거는 250분의 1초나 막 500분의 1초로 막 이렇게 방울방울 보여요. 딱 서 있는 거로. 근데 20분의 1초, 뭐 8분의 1초로 보면 안개같이 보여. 그래서 좀 신비롭기도 하고 동적으로 보여요. 움직임이 있어 보여요. 그럴 때 샷다 속도를 20분의 1초. 니콘 D10 카메라로 185mm 망원 렌즈로 F13에 20분의 1초 ISO 125.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20분의 1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20분의 1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뭘 건드려줘야 됐을까요? 조리개를 조여주지 않으면, 샷다 속도, 조리개를 조여주지 않고, ISO를 정상적으로 놓으면은, 이런 저속 샷다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조리개를 조여주면서 샷다 속도를 20분의 1초로 맞춘 거예요. 샷다 속도. 그럼 우리가 115분의 1초로 놓으려고 그러면 얘를 125분의 1초나 250분의 1초로 놓으려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조리개가 다 열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조리개가 다 열리면 핀이 맞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또 이런 느낌은 또 안 나. 그래서 수동으로 이제 자기가 매뉴얼로 촬영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돼. 조리개가 한 스텝 열리면은 샷다 속도가 한 스텝 떨어진다. ISO 한 스텝 올라가면 조리개가 한 스텝 내려간다. 그러니까 상관관계예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야 돼. 이 세 개를 잘 맞춰야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는 제대로 안 배웠어요. 그냥 자동으로만 제가 찍으라고 알려줬고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시간이 50분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볼게요.